1월 8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소폭 하락 반전했습니다. 지수가 5년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한 데 따른 경계감과 어닝 시즌을 하루 앞둔 관망세가 겹치며 차익 매물이 늘어났습니다. 다우지수는 0.38%, S&P 500 지수는 0.31%, 나스닥 지수는 0.09%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수가 수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선 뒤 차익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영국은 0.39% 하락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62%, 0.83% 하락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0원까지 내려앉으면 올 한 해 동안 정부 세금 수입에 무려 2조 원 가까이 구멍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증시를 맴도는 대기자금 규모는 60조 4,781억 4,400만 원까지 늘면서 지난해 10월 9일 이후 3개월 만에 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닝 시즌에 대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상대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하락폭은 보합권 수준이었죠. 크지 않았습니다. 이 고점에 대한 차익 매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지난 금요일에서 오늘로 미뤄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고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되는데 발표 이후 주가는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수 가능한 종목 소개해드리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지표 발표 없이 좀 어닝 시즌을 기다려보자 관망하는 심리가 강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요. 네. 약간 좀 쉬어가는 숨고르기 장세가 연출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오늘이죠. 오늘 이제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알코오의 실적을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약간의 경계성 매물 자체가 좀 출회가 되는 와중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경제지표 자체의 발표는 없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유틸리티 업종 그리고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나타냈다는 걸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한번 안에 추정을 좀 해보면 일단은 그만큼 기대감에 올랐던 증시 자체는 지금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 바뀌게 될 어떤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신다고요? 네, 뭐 어제 가장 크게 네. 뉴스가 났던 게 뱅가드 펀드에서 보면 MSCI 지수 자체가 지금은 FTSE로 바뀐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만큼 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이슈화가 되면서 코스피의 하락에 대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시면 일단 이렇게 바뀌게 됨으로써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뱅가드 펀드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보시면 작년 10월부터 공시를 분명히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선반영이 됐을 확률이 더욱더 높다는 것을 시청자분들이 좀 더 인지를 하셔야겠고, 그리고 목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펀드에서 바꾸는 이유가 이 회사 자체에 자금이 딸리기 때문에 그 돈을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수 자체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만큼 MSCI 지수 안에 있던 그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특징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은 대형주였다는 거하고 그리고 시총 상위주가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FTSE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일단은 대형주보다는 조금 작은 중형주 위주의 그런 섹터군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만큼 비용 절감 차원에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머징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넘어가는 과정에 네.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한 단계 격상됐다는 효과도 좀 보실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공백이 생긴다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10월부터 일어났던 거고, 그리고 지금 뭐 6개월 단위에 걸쳐서 10조 원 정도의 자금 자체가 유출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 펀드밖에 없는가?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나름 그래도 좀 탄탄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네.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투신권의 매물 자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뭐 미국의 이런 펀드 한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크게 내린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과장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한국 증시 자체가 이런 뉴스에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네. 나라의 국가인데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제한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펀드에 유출되는 규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별로 어느 정도 500억 정도의 유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코스피 지수로 한번 따져보신다면요, 요 60일 평균 거래대금의 하루에 2% 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비중 자체는 상당히 적다는 거 우리가 한번 더 인지를 하시고, 만약 이 펀드를 아무도 안 받아줬을 때 2% 내외의 어느 정도의 하락폭,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여타의 펀드들도 이 저점 매수 기회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지수상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수급 공백이 일어난 결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일어났던 갭 자체를 좀 메꾸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2000선 위에서는 강력한 매물대가 있었죠. 주식형 펀드라든지 아니면 자문형 랩에 대한 매물 자체가 지금 11조가 넘는 와중에 거기에 대해서 갭 하락에 대한 부분 자체를 메꾸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조금 평가하시면 좋겠고요. 당분간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질 확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네. 지수 자체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기에는 조금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지금 뱅가드 펀드 그런 위기설보다는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 그러니까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어느 정도 변동성 자체가 조금 저하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더 네. 유익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뱅가드 펀드는 주로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는 회사인데요. FTSE로 벤치마크를 변경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 시장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 축소가 좀 불가피하다라는 점 시청자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관심 가질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시작이 하게 되죠. 그만큼 저는 KG 이니시스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종목군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죠. 그만큼 변동폭 자체가 크게 나타나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 있겠고요. 또 단점은 그만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가를 잘 잡아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국내 1위의 전자결제업체입니다. 그만큼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40%대에 육박하는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도 큰 상승을 나타냈던 종목군이 있었죠. 바로 모빌리언스라는 종목인데요. 모빌리언스에 대한 자회사죠. 모빌리언스의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지불 서비스에서는 1등을 달리고 있고요. 그만큼 KG니시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가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바일 결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연 10%에서 15%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 개선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YG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SM, CJ, ENN까지 오락문화 컨텐츠 업종이 상당히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만약에 순환매 장세가 돌게 된다면 전자결제주도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시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월봉상으로 한번 같이 먼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큰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면 만원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요,
지금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분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단에 있던 거래량에 대해서 지금 2배수도 오지 않은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다시금 조정이 오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세하게 일봉상으로 다시 넘어가서 같이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작은 박스권 안에 같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상단은 15,000원 그리고 하단은 11,000원 사이에 지금 작은 박스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21선에서 일단 강력한 지지선이 한번 확인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서 가장 중요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상승하는 탄력 자체는 아직까지 남아있고, 대신 수급적인 부분을 보신다면 네. 수급의 주체 자체는 기관이나 외국인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더 인지를 하시고,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차트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신다면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2,5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 오늘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16,000원까지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2,000원을 손절가로 생각을 하시고, 61선 그리고 21선이 지지되지 않는 이탈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손절을 과감하게 하시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자 유망 업종과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AS 받을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봉, 로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먼저 YG 엔터테인먼트부터 살펴보면은 목표가 71,000원 무난하게도 돌파 흐름이 나왔어요. 예,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엔터테인먼트 상승의 좀 선두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당장 오르는 흐름이 뭔가 특별한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바닥권에서 기관들이 매집을 해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반전 포인트가 나올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올라서게 되면은 표면적인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수급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은 또 결국 반전의 모멘텀을 잡게 되고, 거기서 이제 무슨 어떤 핑계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료에 집착을 하시기보다는 그 주가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응을 하시면은 더 대응이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YG 엔터테인먼트도 기관 매수가 계속 꾸준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뭐 어쩌면은 매집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거기에서 상승 모멘텀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또 호재성 재료가 나오게 되면은 또 힘을 더 받는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YG는 아마 그 지금 현재 그 소속 신규 가수들이 새로운 활동을 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싸이의 후속곡이 또 발표가 된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1,000원을 쉽게 뚫어버렸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한 8만 원까지 목표가를 추가로 보실 수 있고요. 뭐 갖고 계신 경우라면 한 8만 원대 목표가까지 그대로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다음 살펴볼 종목은 로엔인데 이 종목 역시 목표가를 무난하게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예, 이 종목 같은 네. 경우에 이제 상승에 대한 그 가능성은 추가로 더 있는 상태고요. 네. 또 상승의 내용은 약간 좀 틀립니다. 같은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더라도 네. 이쪽은 이제 음원 관련해서 그 음원 가격이 올려들면서 이제 일제히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올라가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은 아마 형태는 조금 앞에 YG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로엔 같은 경우는 단기간의 상승폭이 꽤 큰 편입니다. 그리고 전 고점을 저항을 받았던 16,000원권 정도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쯤은 주가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바로 넘어가기보다는 좀 눌림목을 주고 갈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 기회를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도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다만 이 로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만약에 16,000원이나 17,000원대를 쉽게 좀 뚫고 올라간다라면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주가라는 것이 한번 올라갔던 자리를 다시 복구하는 것보다는 신규 상승을 할 때 아무도 가보지 못한 영역을 갈 때 제일 상승이 잘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에인 같은 경우는 그러한 영역에 좀 주가가 속해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를 보셔도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뭐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나오는데 보면은 2011년도에 한 2만 원대를 한번 살짝 건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17,000원권, 16,000원권 여기서 저항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번에 만약에 쉽게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신고가로 갈 수 있는 영역에 진입을 하는 것이니까 어떤 큰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눌림목을 주고 갈 수도 있는 관계로 눌림목 시에 다시 저점에서 타이밍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경봉도 함께 체크해 주시죠. 예, 경봉 같은 경우는 네. 어제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요. 네. 가격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실 그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상증자 때문에 권리락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권리락은 뭐 발생을 했지만은 무상증자 자체가 주주들의 어떤 그 보유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주식이 입고된다는 면을 생각한다면은 네. 뭐 지금 현재로서는 수정 주가로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네. 원래 주가로 생각을 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권리락을 하기 전에 가격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걸로 환산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5,900원대 전후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6,000원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이 가능한 상태고요. 최근에 지금 주가의 상승들을 보면은 기관이 선호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주식도 있지만은 그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정책 공약들 이런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계속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종목군들의 상승이 지금 제일 빠른 상태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이 종목군들이 전부 다 코스닥 소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앞에서도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수익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경봉 같은 종목은 이제 경제민주화하고 관련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순환매 형태에서 좀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00원권 그러니까 오늘 그 수정 주가 기준으로 치면은 한 4,000원 50원 정도 수준이겠는데요. 네. 요 정도 가격을 쉽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한 5,000원대 가격대까지도 추가 목표치를 좀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정치 관련 테마성 종목군들에 대해서 인맥 관련주 말고 정책 관련주 쪽에서 또 순환매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선침의 대응이 꼭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종목에 대해서 AS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관심 가질 업종은 어느 업종인지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느 업종 살펴볼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경봉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종목입니다. 신정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신정부 관련주들에서 지금 현재 크게 그 구분이 되고 있는 부분이 경제 민주화하고 그다음에 과거 이제 그 공약으로 계속 내세웠던 일자리 관련 종목군들 그다음에 또 뭐 거기에 따른 인수위원회를 지금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관련해서 또 인맥 관련해서 종목들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관련주들, 뭐 해양수산부 부활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로 조금씩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인수위원회 관련해서 인맥 쪽으로 테마성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으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 상승이 많이 나온 주식은 지금으로서는 좀 대응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고 또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상황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고요. 또 아무래도 테마성 종목이다 보니까 앞서도 경험을 좀 해보셨겠지만은 되게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매라든지
그다음에 비중 조절 너무 과하지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시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도 궁금한데요. 종목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오늘 그 관련주로는 네오이즈를 꼽아봤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특별 청년위원으로 그 네오이즈 게임즈의 사장이 윤상규 씨가 내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결국 이제 네오이즈 그룹 전체의 어떤 좀 호재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오이즈 기업 내에서는 가장 덩치가 좀 작고 몸집이 가벼운 게 네오이즈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매수 주체가 들어와서 좀 움직임이 나올 때 좀 활발한 진행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건 금물이기 때문에 조정을 줄 때 공략을 하시는 편이 제일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대응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손절 매도 꼭 준수를 해 주시겠고요. 자, 매수가는 13,950원에서 14,300원 정도 사이에서 접근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5,500원. 이평선이 60일선하고 120일선 저항에 부딪히는 그 자리를 우선 목표가로 세우고요.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좀 수정을 좀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손절 기준가는 13,000원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기준가는 항상 준수를 해주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네오이즈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총남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상큼한 앵커 박미래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총남 신창환입니다. 네, 시장 코스피 지수가 연일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좀 횡보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쉬어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오늘 전략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예, 폭풍 전야가 이제 계속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저도 어제 여러분 선물하시는 분은 알지만 선물 어제 종가 포지션에서 13만 주 사자 주문이 들어왔어요.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15조 정도 되는데 취소가 한 4만 주 되면서 나중에 체결은 되면서 어제 외국인들이 단타 쳤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선물 종합 이제 268.20이었죠. 그 가격대에서 13, 4만 주의 주문. 저도 이제 어떤 특이한 모양인데 아직까지 해석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염려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간 이제 선물이 이제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선물의 주사위가 외국인들이 12만 주, 기관들이 15만 주 정도, 15조 정도, 이제 1조 5천 정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장 자체가 이제 어떤 변곡점을 곧 이제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제 글로벌 증시가 다 조금 밀렸지만 현재 지금 S&P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상은 저는 한 8포인트에서 10포인트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다가 오늘 또 큰 재미없는 그런 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그 종합주가지수 캔들 차트 보면 11일평을 안 깨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일평을 이제 2,000포인트거든요. 11일평을 안 깨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는 뭐 깨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깨지냐 그거 이제 중요한데 보통 여러분 아다시피 11일평이 꺾일 때 이제 여기 곤색인데요. 11일평이 깨질 때 주가의 음봉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일평 2,000포인트는 지키겠지만 제가 볼 때 11일평의 이제 관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일평 하방 이탈 시에는 주식량을 확실히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시나리오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5일이평은 이미 깼으니까 11일평을 깨고 21일평을 깨는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무너지면 11일평과 21일평을 하루 만에 동시적으로 이제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가가 항상 이제 갭 하락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자는 이제 11일평 깨지고 21일평 깨지는 이런 전자가 있고요. 두 후자는 이제 11일평과 21일을 하루 만에 깨는 이런 모양인데 하루 만에 깨게 되면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제가 보는 깰 바에는 11일평을 빨리 깨는 게 좋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깨게 되면 11일평 21일평 동시다발로 깨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폭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단순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식은 서서히 약세 모양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현금화에 조금 더욱더 주력하는 면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주가가 OBV 지표를 계속 봤는데 OBV 지표가 시그널 안으로 이틀 전에 들어갔습니다. 이틀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콜보다는 풋으로 조금 주식을 이제 파는 쪽에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이 10년 맞이 증권 설명회 2호선 신천역 지점 대신증권 신천 지점에서 했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빈자리에서 다 수용을 못하가 죄송한 마음을 드리고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또 4시 30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곧 화환을 보내주신 분도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이제를 들어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조정 타임인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11일평가 전환선입니다. 11일평가의 전환선 일목균형표로 전환선 하방 이탈이 확정되는 그 순간에 제가 볼 때는 기준선까지도 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는 기준선과 선행스페 노안 보시면 여러분께서 일단 1990포인트 그 다음에 1975포인트 연속 조정이 있을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공격적인 것보다는 방어적인 매매 지금은 짧은 방망이보다는 지금 또 스키즈먼트 되는 그런 안전함이 필요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2000포인트 깰 것이라고 제가 이제 피봇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이제 피봇을 한 번 더 볼 것 같으면 어제 피봇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2000포인트를 한번 살짝 깰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그런 피봇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2000포인트의 지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2007포인트를 깨고 시작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2000포인트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2000포인트 종가가 이 아래서 끝난다면 장 자체는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피봇을 조금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왜곡시키는 부분이 프로그램 매수인데 저도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19조 지금 18조 9천까지 매일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지금 계속 프로그램 매수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수로 장을 지금 받치고 있는데 그 받치는 장이 최근에 패턴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사이는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어제 800억 파는 그런 거의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개인만 사고 외국인이 파는 그런 모양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프로그램 매수도 거의 다 다가랐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물량을 가볍게 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제가 부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자체가 물론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삼성전자도 이제 위태위태한 그런 부분이고 횡보 후에 이제 구름이 두껍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도 여차하면 기준선 하방 돌파 그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이 그 2월 중순이 굉장히 디폴트가 미국도 이제 디폴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재정결벽은 해결됐지만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우존스 지수도 제가 누차 말씀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데 고가놀이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으로 불안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지금 장은 투명하지 않을 때는 일단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공격할 때와 설 자리 그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간 한 템포 크게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10일 후에 큰 변곡점이 있습니다. 10일 후에 대변곡점이 있고 주가가 바닥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33일 변곡을 맞이하는데 33일 변곡에서 오늘 주가가 만약에 전환선 하방 이탈한다면 그거는 100%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꼭 여러분들이 1등주에 매진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주에 매진을 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아침 제가 시황에 모든 자동차주가 비관적인
분석이었는데 저는 자동차주를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매수할 때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삼성전자가 150만 원 어제 살짝 끈들고 반등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삼성전자 150만 원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최근에 제가 주식 선물 문자 서비스 후에 너무 인원이 차가지고 추가적으로 받지 못하는데 대기자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비스를 빠른 시간 내에 더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주식 문자 서비스 신청해가지고 분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 지금 장세는 어렵습니다. 쉬어가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럴 때서 컴퓨터를 딱 끄고 텔레비전을 끄고 움츠리지 말고 뒷동산에 올라가야 겨울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오늘 텔레비 딱 끄고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오늘의 최강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증권시장을 오픈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LG패션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수익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무제표가 양호한 회사입니다. 올겨울 추이 한파로 의류 판매 증가 및 올해 대학생 신입생과 졸업생 취업 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 개선과 높은 브랜드력으로 중국 사업 등에서 성장성이 기대됩니다. 현재 꾸준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표를 보시면 외국인 쪽에서 한 3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거래량이 현재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 단기, 중기 이평선이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상승 추세입니다. 현재 MACD 오실레이터도 양봉 전환하고 있고요. 심리도도 양호한 편입니다. 매수가는 보유기간은 약 2주간이고요. 매수가는 31,000원에서 32,000원으로 두 번으로 나눠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정고점 분인 36,000원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총 11종목을 추천했는데 추천 매수가 대비 모두 상승 중입니다. 이것이 안정된 마인드와 안정된 수익을 내는 비결입니다. 어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안정된 마인드와 종목의 칭찬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정된 마인드와 수익 내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께서는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추천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LG패션이었죠. 오늘 AS 받아볼 텐데 지난 12월 27일 추천받았던 종목입니다. 조광페인트, 이 종목도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의 AS 종목은 조광페인트입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한 재무제표가 양호한 회사입니다. 현재 광합력 필름, 접착제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제가 6일 전에 추천했는데요. 어제 장중 추천 매수가 대비 약 15%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장중 거래소 종목이든 코스닥 종목이든 10% 이상 수익이 났을 때 반드시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나머지 반은 차후 추세를 보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세월이 2, 3년 지나다 보면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느냐 아니면 깡통계자가 되느냐 하는 확실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AS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LIG 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LG전자.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고점 돌파 이후 기간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LG전자 매수세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 의견은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죠. 삼성전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인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며 투자 의견은 바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추천 종목은 CJ E&M. 방송 부문이 주도하는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올해 방송 부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36,000원 유지했습니다. H&T 투자증권입니다. 2012년 4분기 매출액이 544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18,000원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신영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삼성중공업. 4분기 영업 마진율 7.8%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LIG 투자증권의 김관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전략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8조 8천억 정도가 4분기에 날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1월 장세 급등 이후에 3일간 조정을 받았는데 또 2,000선대에선 계속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전일 선물에서 좀 이상 거래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차익 매물에 대한 해소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갈 때 매물 부담도 있겠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의 매매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앞전 12월과 1월 장세에서 계속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것이 단기적인 흐름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재정 위기에 따라 자금이 계속 풀리고 있고 이것이 계속 주식시장으로 위험자산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2,000선대에서 역할전을 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는 투자분들이 이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역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고 또 오늘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일단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지만은 1분기에는 옐로우칩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매수에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하지 않나. 외국인 최대 매수가 집중적인 블루칩뿐만 아니라 옐로우칩 종목을 중심으로 골고루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어닝 시즌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를 출발로 시작하고 미증시는 알코아를 중심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 어닝 시즌이 결국 발표되는데 어닝 시즌 4분기 전체적인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4분기가 바닥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높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긍정적인 패턴에서 투자분들이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한 속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의 추천 종목은 LG전자였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전자 하면은 옵티머스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좀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냥 4분기 영업이익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특히나 미국 TV 마케팅 비용이 증가로 인해서 그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뿐이 기록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LG전자가 좀 저평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올 실적 1분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아니 미국 쪽에서도 옵티머스의 판매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스마트 TV에 대해서도 증가의 폭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4분기 최바닥으로 해서 LG전자가 결국에는 살아날 것이다라는 실적 개선이 충분히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런 수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외국인 투자들도 벌써 삼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1월달 장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벌써 150만 조 가까운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외국인 투자들이 이렇게 집중적인 매수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LG전자가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고점대에서 주가가 반등한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그렇지만 LG전자도 견조하게 기간 조정으로 매물 수화 과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결국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분들도 일단 삼성전자가 시장이 중심주고 또 IT를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결국 이번 1월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삼성이만 이 옐로우칩 종목에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시고 특히나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관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잠정 실적치를 발표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샘플러스 양승모 위원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매출 56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8조 8천억 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이 어떻게 호재가 될지 좀 자세한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나 실적 발표는 기대 반 혹은 걱정 반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우리가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를 우리가 한 8조에서 9조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했던 만큼 지금 현재도 그렇게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선 뭐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 경쟁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기여도가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됐다라는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는 항상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의 시장을 놓고 보았을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의 부분은 지금 뭐 기대반 걱정반이다라는 이런 부분들과 여전히 저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평을 좀 드리자면은 좀 일단 뭐 현재의 상황에서는 뭐 선방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었지만 좀 단기적으로 좀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CES 2013 이제 개최 예정입니다. 이제 뭐 IT 기술 트렌드와 또 최신 제품이 이제 소개되는 이제 뭐 CES 2013 오늘부터 13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LG전자 그리고 뭐 삼성전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그 국내를 대표하는 이제 IT 기업들의 이제 뭐 TV 그리고 뭐 기존의 이제 HD급 TV보다 해상도가 최고 한 16배 높은 UHD 뭐 TV도 이제 뭐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져 있는 우리 IT 업종군들 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이제 KG 모빌리언스가 MTIC이라는 직부 결제를 이제 개시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을 놓고 보았을 때 금융감독원에서도 직불 전자 지급에 대한 수단 발행과 또 여기에 관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하면서 이제 플라스틱 카드가 없어도 스마트폰만으로도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한 이런 직불 결제 서비스가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그 수혜에 따른 이제 KG 모빌리언스도 우리 한번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알코아 미국에서는 이제 알코아 이제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미국의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미국의 최대 알루미늄 제조 업체인 알코아 우리가 이제 분명 이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는 상당히 좋다라고는 판단이 되고 있지만 역시나 이제 실적은 이제 오픈을 해봐야 이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서도 발표되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에도 이제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또 이제 오늘 유로존에서도 이제 11월 이제 실업률에 대해서도 이제 발표를 또 하고요.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을 좀 놓고 보면서 좀 예상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 지수 2015포인트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제가 시장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대로 코스피는 전중 후 약장을 여전히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밴드는 일단 1960포인트부터 2060포인트까지 좀 흐름을 좀 예상을 하는데요. 다만 지금 한 가지의 시장에 대한 변수가 좀 나타났습니다. 어제 이제 그 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신문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선물 주문 실수권으로 대한 변수가 좀 시장에 좀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 이제 옵션 만기를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주문 실수가 발생되면서 뜻밖의 우리 보병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당초 우리가 1월 달에 청산 가능성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지금 이번 1월 옵션 만기를 우리가 무난히 넘길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 좀 높았지만 느닷없는 우리가 주문 실수가 나오면서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좀 판단이 됩니다.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전일 오후 2시쯤에 코스피 선물시장에서 갑자기 12만 계약 이상이 그 매수세가 268.2포인트에서 잡혔는데요. 약 한 15조 6천억 정도에 된 규모입니다.
외국계 자금이 KB투자증권을 통해서 주문을 내다가 실수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시간대가 같았던 홍콩 쪽 물량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소문이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월 만기 이후에 국내 기관 투자들이 연말 배당을 겨냥해서 매수한 그 차익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약 9,6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중 30%에서 40% 정도가 만기일에 매물이 소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만들어졌던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짓기로 잡히는 1조 2천억 규모의 선물 매수세를 놓고 보았을 때 이렇지 않았던 매수였다라면은 바로 베이시스의 하락으로 차익 매도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2,000포인트를 기준으로부터 지금 시장의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2,000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그 이하에서는 대기 매수세가 시장에 강하게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번 만기에 대한 변수가 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제가 애초에 예상을 해드렸던 1960포인트와 2060포인트에 대한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코스피 지수에 대한 레인지를 좀 크게 열어두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어제 제가 이야기드렸던 원화 강세 그리고 엔화 약세로 수출 기업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관련된 업종들, 현대차, 기아차가 좀 핵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대차, 기아차 중심으로부터 시장이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내는지가 우리가 지금 상당히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환율에 대한 원화 강세가 이어진다라면은 결국에는 일본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 현대차가 좀 가장 큰 타격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오늘 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상승을 이끌 때 삼성전자로 독단적인 질주를 하기보다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중심을 이룬 상승이 나와야 진정한 상승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오늘은 운수장비 업종들이 반등이 나온다면은 장중 조정을 받았구나 그리고 기간 조정을 받았구나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월 13일이죠. 샘플러스 오딘 전문위원회 대세 맥을 읽고 승부하라라는 주제로 투자 전략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올해 2013년 시장을 포착하는 전략이 공개된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